자, 지금 930번에 보면 첫 번째 문제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n제곱분의 k 곱하기 코사인의 2n제곱분의 k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요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라는 얘기인데, 일단 여기서 우리 누구를 x로 잡을지 볼 때 n분의 k를 포함한 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 물론 이 2도 루트 2의 제곱이니까 루트 2로 묶어서 치환을 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좀 번거롭지 않겠어? 그죠? 그럼 그냥 n분의 k를 x로 치환하는 게 훨씬 편할 거고, 그럼 n분의 k를 x로 치환하는 순간 dx는 k의 개수될 거니까 n분의 1이 dx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적분으로 바꾸었을 때 적분구간 집어넣어 보면 k의 1부터 들어가면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자 우리 x 값은 0부터 시작할 거고, 자 그 다음에 n 들어가게 되면 n분의 n까지니까 자 적분구간 0에서 1까지. 자 그러고 나면 여기서 n분의 k 하나는 x로 바뀔 거라서 x 곱하기에 n분의 1 남는 거는 dx가 될 거고, 그럼 코사인의 n분의 k의 전체 제곱일 거니까 얘는 코사인의 2분의 x제곱. 이렇게 적어주는 게 일단 좋겠다.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얘를 뭐 부분적분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봐야 되는데, 이 정의역에 어차피 치환된 버전이 그대로 누가 나올 거니까? x가 나올 거니까 얘는 부분적분보다는 치환적분인 게 맞겠다. 그죠? 자, 속미분 곱해졌으니까. 그럼 2분의 x제곱을 다시 t로 치환하면서 자, 적분 변수 바꾸게 되면 양변 미분했을 때 dx가 dt 된다는 거 그대로 눈에 보이고, 그럼 인테그랄에 적분 구간 바꿔야 되니까 0 집어넣으면 2분의 1부터 자 1 집어넣으면 자 0 집어넣으면 0부터 0 집어넣으면 0부터 자 그대로 1 집어넣으면 자 2분의 1까지에 대해서 자 지금 이제 주어진 식이 자 dx x dx지. x dx가 d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x제곱 t 됐으니까 코사인 t dt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 그럼 코사인 t 0에서 2분의 1까지 그냥 적분하면 되니까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t가 될 거고, 그대로 얘가 빵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인 거죠. 자, 그래서 답은 뭐 사인의 2분의 1 라디안 이렇게 되겠네요. 끝.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문항 봅시다. 자, 두 번째 문항은 시그마에 리미트 n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고 k는 1부터 n까지 가는 데에 있어서 자 루트의 4n제곱에 마이너스 n 플러스 k의 자 전체 제곱분의 1. 요거 봤을 때 아침이라서 그런가?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자, 요거 봤을 때 n분의 k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n분의 k를 만들어야 되니까 위아래로 n분의 1을 곱해가지고 n을 루트 안에 집어넣게 되면 얘가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자 근호 안에서 n제곱 나뉘어지면 얘가 4 마이너스에 자 완전 제곱식이니까 n으로 묶여서 들어가면서 자 1 플러스 n분의 k의 전체 제곱 된다. 이렇게 바로 적어도 될까? 그치? n제곱이 분모에 들어가면서 n으로 나뉘어진 완전 제곱식 묶였습니다. 자, 그럼 1 곱하기 하고 다시 분자했던 n분의 1은 옆으로 빼내는 걸로 하면, 그럼 이제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의 식이 만들어졌다. 그죠? 자, 요 안에서 그러면 1 플러스 n분의 k의 전체 제곱이니까 물론 n분의 k만 치환해도 되는데 그러면 함수식이 좀 조잡해지죠. 루트 안에서 1 플러스 x의 전체 제곱 보기가 불편하니까. 그럼 그냥 이 상수항 묶는 거는 어차피 구간 변화에만 영향을 줄 거니까 자 1 더하기 n분의 k를 전체를 x로 치환하는 걸로 하고, 그럼 여기에서 양변을 뭐 사실 k로 미분한다고 했을 때 얘가 n분의 1 dk가 dx 된다. 이런 구조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dx는 k의 개수만 표현하면 되기 때문에 n분의 1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간 정리해보면 k가 1부터 들어가면 자 지금 적분 시작은 1부터고 k의 n자리가 들어가면 n분의 n에다가 1 더하는 거니까 자 2까지 되게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이 적분해야 되는 식이 루트에 4 마이너스 x제곱분의 그대로 1 곱하기 dx 된다. 이렇게 된 거. 자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꼴이니까 무슨 치환?
삼각 치환밖에 없다, 그지? 자, 루트 들어갔는데 얘 속미분이 뭐 곱해져 있거나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 지금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니까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x제곱꼴이면 삼각 치환할 때 x를 a 사인 세타꼴로 두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x제곱꼴이 나오면 x를 a 탄젠트 세타꼴로 두면서 삼각 치환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x를 그대로 2 사인 세타라고 두고, 세타의 범위는 그냥 상식적인 범위니까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1대1 대응되기 위한 구간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럼 얘가 인테그랄에 자, 적분 구간부터 바꿔준다 치면, 아니, 구간 바꾸지 말고 일단 집어 넣어야겠죠. 자, 1에서 2까지에 자, 루트에 어차피 4제곱 될 거니까 4 묶어내면 얘가 1 마이너스에 2 사인 세타 분의 1 dx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잠깐 미쳤나봐. 바꿔야지 구간. 그러면 넣어보자. 자, x 값이 1인 것부터 가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 사인 세타가 2분의 1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적분 구간은 6분의 파이부터 될 거고요. 그쵸? 자, 그대로 x자리 2가 나오면 사인 세타 값이 1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자, 마지막 구간은 2분의 파이까지 된다. 요렇게까지. 자, 그러면 요 자리에 이제 x 대신에 2 사인 세타가 들어갔으니까 dx도 바꿔야 되겠죠. 자, 양변 그대로 x에 대한 미분하면 dx가 2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자리 잡히게 될 거니까 자, 지금 이 dx 대신에 2 코사인 세타, d 세타 이렇게 들어갑니다. 분자에는 그대로 1이 있는 상태고.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이상하게 적었네. 사인 제곱 세타인데. 맞죠? x 대신에 2 사인 세타 들어가면서 얘가 4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니까. 컷! 자, 여기까지. 그럼 요거 이제 적분을 할 건데 지금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에 대해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분명히 코사인 제곱이 있는데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이 있으면 원래 부호 판정하고 꺼내야 되는 거다. 그쵸? 근데 이 구간에서 코사인 값은 항상 무슨 수일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그래프만 그려봐도 양수 범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치? 그럼 얘는 그대로 튀어나올 거니까 그대로 튀어나오면 이 정적분식이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의 자, 분모에 자, 4도 나오고 그대로 코사인도 나올 거니까 2 코사인 세타 분의 1에 다시 2 코사인 세타 d세타 그대로 곱해지니까 너네 둘이 없어질 거고 자 1에 대한 적분이니까 얘가 지금 직사각형의 높이 가로 길이는 2분의 파이에서 6분의 파이 때문에 빼면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정답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곱하기 1꼴의 정적분으로 계산이 될 거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 삼각지환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바꾼 틀의 구조를 어떻게 잘 정리해서 적분을 해 나갈 것인지까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30번이 끝이 났고 933번의 2번을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건 치환 적분하면 되겠네? 자 볼게요. 지금 리미트 핵 무한대로 보낼 때 자 일단 리미트 들어가 있고 수열에 합 들어가 있으니까 급수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일반화해서 시그마 표현부터 찾아줘야 됩니다. 그쵸? 자 K는 1부터 지금 N까지 변하는 게 눈에 보이는 상태고 자 그럼 K는 1부터 N까지 간다 했을 때 자 일반항의 형태가 N제곱 플러스 K제곱분의 N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여전히 N분의 K가 없으니까 위아래로 나눌 식이 있다. 그쵸? 자, 위아래로 지금 얘를 n제곱으로 나눈다 치면 자, 우리 분수식이 n 무한대로 갈 때 k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자, n제곱 n제곱 나뉘어지면서 얘가 1 플러스 n분의 k의 전체 제곱 될 거고 n제곱 나누면서 하나는 약분되고 하나는 그대로 n분의 1배 되면서 이런 식으로 남게 되겠다. 그치? 그럼 또다시 우리는 n분의 k를 x라고 두는 순간 자, n분의 1이 dx가 된다는 게 눈에 보일 거고 그럼 얘는 인테그랄에 자, 적분 구간은 이제 1부터 n까지 들어가면 0에서 1까지인 거 빠르게 판정 가능하고 그럼 분모 자리에 1 플러스 x제곱분의 1에
자, dx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쵸? 자, 그럼 여기 이제 1 플러스 x제곱, a제곱 플러스 x제곱꼴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또 삼각지한 문제네. 그쵸? 그럼 여기에서 x를 이제 우리가 탄젠트 세타라고 두면서 요때 세타 범위는 탄젠트 그래프가 1대1 대응 되는 요 구간까지만. 그치?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 이제 치환적분이니까 자, 구간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자, x자리에 0이 들어가면 탄젠트 세타 0 되는 세타 값이 0부터고 자, 1 들어가게 되면 탄젠트 1 되는 것까지니까 4분의 파이까지. 그럼 이렇게 분모에는 이제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 세타분의 1 이런 식이 생기게 될 거고 자, dx 바꿔야 되니까 적분 변수 바꿔주면 자, dx는 탄젠트 미분하면서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바뀌겠네. 자, 그럼 요 뒤에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바뀌면 어차피 분모에도 시컨트 제곱이 있으니까 요렇게 없어지겠다. 그죠? 자, 1에 대한 정적분이니까 적분값은 그냥 4분의 파이 이렇게 끝 마무리. 그래서 요렇게 두 문제 다 삼각치환 쓰는 내용이었네요. 자, 필요한 거 짧게 체크하면 될 것 같고 936번으로 갑시다. 이게 935번은 저번 시간에 칠판에서 했던 내용이랑 완전 똑같죠? 그냥 같은 문제였고 그럼 936번을 보러 갑시다. 뭐 그냥 눈으로 볼 때는 936번이 조금 더 위에 있는 문제보다 쉬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되니까 자,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EX승이라는 지수함수가 있었고 요렇게 띠리링 자, 지금 X좌표가 1인 것부터 문제 설명은 2인 것까지에 대해서 자, 요 구간 1부터 2까지를 각각 n등분한 점을 순서대로 자, 1이라는 곳에 x0를 적어놓고 쭈르륵 가다가 여기 있는 두 번째, 마지막 n번째 2라는 정의역에 x좌표를 xn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요 사이에 이제 n등분된 지점들을 x1, x2 이렇게 표현을 해놓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나중에 그럼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임의의 k번째 x좌표를 xk라고 잡아줬을 때 자, 우리한테 원점과 0,0과 이 xk, 0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여기 함수 위에 있는 점 세 점을 연결해서 만든 자, 요 삼각형의 면적을 지금 뭐라고 표시를 해줬냐면 ak라고 표시를 해준다. 이런 생각까지. 자, 이때 나한테 구하라는 급수값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분의 1에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에 대한 ak 요 급수합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 ak라는 삼각형의 면적을 표시해야 되는데 요 직각삼각형 면적이 결국 이렇게 되지, 직각삼각형 면적이 결국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자, 여기 x좌표가 지금 xk로 들어가 있고 그럼 여기 있는 이 높이에 대해서 요 세로 길이는 xk에서의 함수값이니까 fxk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거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자, 요 가로 길이가 xk가 될 거니까 당연히 xk에 2분의 1 곱하기 xk 곱하기 f의 xk 이런 구조의 식이 들어갈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f의 xk도 사실 함수식이 ex승이라고 잡혀 있는 거니까 여기 x자리에 xk 넣으면 2분의 1에 xk 곱하기 2의 xk승 이런 형태로 이제 식이 만들어지기는 할 건데 문제는 여기 있는 급수를 어쨌든 정적분으로 바꾸려면 n분의 k꼴에 대한 어떤 식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구분구조법을 직접 써봤냐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럼 세세하게 한번 이 xk의 모양을 잡아볼 건데 선생님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지금 그러니까 문제 시작할 때 보면 설명이 하나씩 다 돼 있어요. 1부터 2까지의 구간을 어쨌든 몇 등분한다는 표현이 먼저 나와 있냐면 n 등분한다라는 표현이 먼저 나와 있다. 그죠? 그러면 이 전체 구간의 길이가 1인 상태인 거기 때문에 걔를 n 등분하면 이 각각의 한 조각들, 첫 번째 조각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n분의 1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치? 그럼 두 번째 조각까지의 거리는
당연히 이 n분의 1이 두 개 모인 상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1에서부터 n분의 1 한 조각 간 곳의 x좌표가 x1이고 두 조각 간 곳이 x2가 되는 거니까 거기 일반화된 정의역 xk의 모양을 찾으려면 지금 k번째 x값이기 때문에 첫 번째 x값에 n분의 1이 하나, 두 번째 x값에서는 n분의 1이 두 개 더해지면 자, 지금 k번째 조각까지는 자, 요 정의역은 1에서부터 n분의 1이라는 게 k조각 더해진 위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게 n분의 k가 포함된 형태의 급수 표현을 찾아야 우리가 이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이 xk 대신에 1 플러스 n분의 k만 이 자리에 쭉쭉 집어넣으면 그럼 우리가 이 식을 분명히 급수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되겠네. 자, 무슨 말인지 식으로 한번 적으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즉, 리미트 n이 지금 무한대로 가는 상태에서 얘가 n분의 1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ak가 2분의 1의 xk였는데 그럼 얘가 2분의 1에 지금 xk 대신에 1 플러스 n분의 k를 넣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거기에다가 다시 2의 xk승이라는 것은 2의 다시 1 플러스 n분의 k라는 이 xk의 일반항의 표현이 자, 모조리 들어가 줘야만 지금 얘를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 자, 그럼 누구를 x로 둬야 될지 눈에 명확하게 보입니다. 1 플러스 n분의 k를 당연히 xk로 잡아준다. 이런 생각, x로 잡아준다.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자, 그럼 1 플러스 n분의 k를 x로 잡으면 k의 개수는 n분의 1이 될 거니까 자, 얘를 이제 dx라고 두기 시작할 거고. 그럼 주어진 식에 대한 정적분 표현은 자, k1부터 들어가면 자, 적분 시작은 1부터 k의 n까지 들어가면 구간의 끝은 2가 될 거고 그러면 n분의 1은 dx가 될 거니까 자, 여기 나머지는 다 x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얘가 2분의 1에 x에 2의 x승에 자, 그대로 dx 정적분 될 거니까 요거 이제 정적분 계산은 그냥 부분적분 하면 된다라는 생각인 거다. 그치? 자, 요렇게 해서 부분적분해서 마무리한 다음에 정답 확인을 하시는 걸로. 끝! 그래서 얘는 구분구적에서 여기 있는 이 x좌표를 실제로 스스로 한 번씩 다 잡아봤는지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런 것들도 일단 잘 해나가야 된다는 거. 끝! 요렇게. 자, 필요한 거 잘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472번으로 가봅시다. 472번이 어딨어? 472쪽으로 가봅시다. 472쪽으로. 자, 938번입니다. 938. 그래서 너네 아침 먹고 왔어? 먹다 말았어? 연우야, 너 오기 전에 은지는 다 들었지? 그럼 나중에 은진이가 얘기해줘, 연우한테. 재밌는 일이 있었어. 근데 뭐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건데 지금 얘기해도 되지 않아? 안 돼? 모르는 게 나아? 나중에 은진이가 얘기해줘. 자, 보겠습니다. 그치.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편한 사람이니까 그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아닌가? 너 예를 들어서 잠깐만, 너네 학원에서 제일 어려운 친구가 누구야? 누가 있지? 학원에서 제일 불편한 친구. 그래? 그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그치. 그 불편한 친구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너네가 그렇게 편하게 얘기를 못 하지 않았을까? 아닌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얘기했을 것 같아. 알겠어. 뭐 더 포장할 생각하지 말자. 그냥 네 욕했어. 그래? 그렇게 말하면 더 불편해져?
아니, 그 아침에 이제 했는데, 아침에 쌤이 왔는데, 은진이 혼자 빵긋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은진이 혼자 있길래, 뭐야, 다른 애들 아무도 안 왔어? 이래가지고 이제. 쌤이 애들 모아야겠다 해가지고 막 있는데, 쌤이 이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민경이랑 수아가 이제 와서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둘러보니까 연우 혼자 없는 거야. 그래서, 야, 박연아 어디 갔어? 막 이랬더니, 애들이 아직 안 왔다면서 막. 아니, 지가 아침에 오자 해놓고 왜 아직 도착 안 했냐면서 막. 지가 아침에 오자 해놓고. 야,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치. 야, 연우가 편하니까 그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야. 이제 불편해질 것 같다고? 아, 즐거워. 너무 재밌어. 자, 938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반지름이 2인 4분원이 있었어요. 자, 원방은 당연히 해석이 되죠. 그치? 반지름이 2인 4분원이고, 자, 여기에 이제 이 부채거래호를, n 등분한 점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pn까지 잡아놨는데, 자, 지금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원 위의 점, k번째 점에서, pk에서 접선을 그으래. 이렇게. 너무 접점이 pk가 아니네. 자, 여기쯤에, 자, 여기쯤에, 자, pk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접점에서 접선을 그었습니다. 자, 쭉 접선을 그었더니 얘가 당연히 도형을 만들어내게 될 건데, 자, 어느 부분을 얘기하냐면, 자,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래요. 자, 접선이랑 x축이랑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얘기하니까 당연히 이 직각삼각형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자, 물론 이러할 때 이 pk를 이용해서 우리가 도형에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지금 sk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그 안에서 급수값을 계산하는데, 그 급수값이 k는 1부터 n-1까지 sk분의 1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결국 sk를 그냥 표현을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우리가 잠깐 이런 얘기부터 한번 해보자. 원방 나왔을 때 접선 구하는 방법부터 좀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고1 때는 있잖아, 우리가 직선이랑 원이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가장 핵심인 내용은 여기 원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을 때 반지름과 어떻다? 같다. 그치? 그래서 쌤이 보통 반지름 r이라고 표현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d가 r이다라는 게 원과 직선이 접한다는 조건의 가장 핵심 내용이었어요. 근데 자, 이게 지금 원 자체가 기본형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할 때는 이런 접한다는 조건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얘가 반지름이 5인 원이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이렇게 표현이 된 거다. 그쵸? 근데 나한테 여기 첫 번째 접점의 좌표가 3,4라고 주어진 상태라고 얘기를 하면, 이 3,4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우린 좀 더 빨리 구성할 수 있어요.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된다 그런 얘기 말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띠리릭. 알겠어, 그냥 개인적으로 구해봐. 내가 돌아다니면서 볼게. 이거 접방 구해보자. 3,4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도 되고 틀려도 됩니다. 음함수 미분을 하시네요. 그죠? 맞아, 이게 음함수 미분을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니까. 그쵸? 은지는 이제 접방 공식 썼고, 연우는 아직? 그쵸? 자,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자, 요거 하나 정리를 좀 합시다. 우리가 원방 여러분들이 고1 때 공부했던 것 중에 기본형에서 접점 좌표가 주어지면 이 접선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 꿈뻑 한 번만 빨리 정리를 해봅시다. 이게 공식 별로 안 어렵거든. 이 원위의 점이 x1, y1이라고 돼 있고, 이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 돼 있으면, 이거 음함수 미분 통해서도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일반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고1 때는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이게 가장 효율적이긴 해. 가장 기본은 원래 원의 중심이랑 접점이 이렇게 표현돼 있으면 그들을 이어서 수직한다는 관계를 이용한다는 게 가장 첫 번째 생각이 들어야 되고, 기본 보조선.
그럼 지금 수직 관계가 나오니까 이 주황색 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자, 원점과 x1, y1을 연결하는 선과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돼야겠다. 그쵸? 그럼 이 O와 이 점을 표현한 셈이 지금 P라고 해볼게요. 직선 OP의 기울기가 어차피 x1분의 y1 하면서 얘 xy 좌표의 비율로 표현이 될 거잖아. 왜? 원점이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 접선의 기울기는 자, 위에 있는 대상이랑 수직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y1분의 x1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 그럼 기울기 있는 상태에서 지나는 점의 좌표가 있으니까 자,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마이너스 y1분의 x1에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 이렇게씩 만들 수 있죠. 자, 분수식이니까 보기 싫어가지고 양변에 y1 곱하는 거였어요. 그럼 y1 곱하면 y1y가 마이너스 x1에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 x1의 제곱 풀리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 x1x 플러스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돼요. 쌤 도대체 이 식이 왜 예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지금 원위의 접점의 좌표니까 원방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럼 요거 값이 그냥 상수항 r제곱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x1x만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 자, 우리 접선의 방정식이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된다.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 여기까지 1절. 자, 그럼 보자. 그러니까 이 지금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의 형태랑 이 원의 방정식의 형태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그래서 자, 2차 곡선에서 2차 컬로 표현된 이런 접선 쪽에서 자, 지금 접점의 좌표가 x1, y1 주어지면 이 제곱의 2차항 대신에는 x1, x를 대입하고 또다시 y제곱 2차항 대신에는 같은 규칙으로 y1, y만 대입하면 된다라는 생각이었거든. 이런 공식이 있긴 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공식이 기억 안 난다 치더라도 그럼 0,0이랑 3,4 연결한 이 선의 기울기가 3분의 4일 거니까 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 이용해서 드르륵 내용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접선을 구하고 나면 쌤이 이제 접방을 구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접방을 알아야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어쨌든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절편을 찾아서. 그럼 자, 첫 번째는 접방을 직접 찾아가지고 이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애초에 목적 자체가 접방이 아니거든.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자. 지금 접방을 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어쨌든 도형 넓이만 찾으면 돼. 자, 문제가 접방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쳐보자. 그럼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가장 핵심의 보조선은 중심과 접점을 연결해서 수직한다는 관계 분명히 쓸 수 있는 거다. 그치? 그럼 현재 이 길이는 반지름 5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쵸?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여기 점의 좌표가 현재 3,4인 거잖아. 얘가 3,4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 직선이 이 x축과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정해졌다는 얘기지 않을까? 이해했어요? 그럼 요 각을 세타라고 뒀을 때 우리는 탄젠트 세타가 이 선의 기울기가 될 거니까 몇 분의 몇이다라 알 수 있냐면 3분의 4가 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다. 그치? 그럼 이 각 세타를 기준으로 요 직각삼각형들의 세변의 길이비가 3대 4대 5라는 거 얘기하지 않을까? 이해했어? 그럼 굳이 내가 이 전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데 있어서 여기는 접선의 방정식 필요하냐라는 생각인 거야. 이해해? 자, 그럼 여기 길이 비율이 현재 3K고 자, 요 길이 비율이 4K고 요 길이 비율이 5K가 될 거니까 자, 3K에서 5K로 갈 거면 그대로 여기에서 3분의 5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럼 밑변이 3분의 25가 된다. 자, 이렇게 정해줄 수 있고 그럼 요 각이 세타면 사실 여기도 세타지 않을까? 맞죠? 그럼 여기서도 3대 4대 5의 관계를 이용하면 여기 높이도 바로 찾아진다라는 생각인 거지. 그래서 쌤이 자 이제 요 내용을 조금 일반화해서 정리할 것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골대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원에 접하는 선이 나온다고 해서 접방을 순수히 구한다는 생각은 이제 조금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식만 복잡해지니까. 그럼 얘를 일반화해서 이렇게 원이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n제곱 이렇게 한번 잡아줘 볼게요. 그럼 얘는 반지름이 n인 원이다, 그치? 접점의 좌표를 잡아줄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기울기를 줄 수도 있거든? 그럼 이 특정한 접선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숫자로 해볼까 그냥? 숫자로 정리해 놓은 게 나중에 쓰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이때 이 접점을 이제 A랑 B라고 두고 이 OAB의 넓이를 어떻게 쉽게 구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자, 접점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결국 여기 밑변이랑 높이 B는 몇 대 몇이 돼야 될까? 당연히 2대 1 돼야 될 거야. 그치? 자, 그럼 여기에서 접점 연결하게 되면 이 직각삼각형들은 다 닮음이겠다. 그쵸? 그럼 요 반지름 길이가 현재 얼마니까? n. 그럼 여기 이제 기준각을 하나 세타로 잡아보자. 세타를 기준으로 밑변과 높이 B가 2대 1인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도 몇 대 몇이니까? 2대 1이니까 여기가 몇 n일까? 2n일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자,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겠다. 그쵸? 그대로 얘도 닮으니까 2대 1 돼야 되니까 여기는 몇 분의 몇 n? 2분의 1n이겠다. 뭐, 그치? 그럼 1대 2대 루트 5. 그러면 여기가 루트 5n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얘도 1대 2대 루트 5n이니까 여기도 2분의 루트 5n인데,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도 밑변대 밑변대 높이가 1대 2가 되니까 자, 당연히 절반 길이가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요 내용 하나만 그럼 체크를 해놓고 나면 938번 해석이 좀 편할 거예요. 뭐 모의고사 같은 거 한 번씩 풀다 보면 이제 원에서 이런 접선의 상황을 계속 줄 거니까 그런 것들 차곡차곡 해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도 윈터스쿨 할까? 여기서요? 좋아요. 애들이 수학을 너무 못해. 윈터가 너는 끝났잖아 이제. 여름. 아, 여름에? 짧으니까. 그치, 짧긴 하지. 그 여름도 있어. 여름도 있어. 프리썸머 이런 것도 하던데. 지금부터 벌써 하던데.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워낙 짧으니까 지금 이제 시험 한 달 딱 남았잖아. 그래서 프리썸머 스쿨 해가지고 시험 전 한 달 동안은 내신 대비 그냥 집중해서 해주고 그 다음 한 달 동안은 이제 그냥 여름방학 스케줄 돌리고. 다른 애들보다 지금 고1들이 더 그러니까 못하는 건 상관이 없거든. 내가 못하는 애들이 싫어하진 않는데 안 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 안 해. 하려고 안 해. 애들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너네도 고1 때 이렇게 안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아, 너네 고1 때 못 봐가지고, 그 지수야. 민경이는 다른 반에 있었어가지고. 은지도 다른 반에 있었고. 연우는 고1 때 뭐 했어? 즐거운 고1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봐봐, 이제. 이 접방을 꼭 구한다는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PK번째 점을 연결해서 삼각형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기울기의 느낌이지 않을까? 그럼 기울기가 정해지려면 어쨌든 여기 원중심과 PK를 연결하는 사이에는 요 각의 크기가 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방식으로 쌤이 모조리 정리는 해주긴 할 건데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자, 여기 K번째 점이라면 여기 전체 각이 2분의 파이였기 때문에 이 2분의 파이라는 각을 n등분한 먼저 이 한 조각의 각의 크기를 알아야 K번째 각의 크기를 알 수 있다. 그쵸? 그럼 얘를 지금 n등분하게 되면 한 조각에는 2n분의 파이라는 각의 크기만큼이 만들어지겠네. 자, 얘가 K조각 모여 있을 거니까 자, 이 PK라는 점까지 연결했을 때 이 각의 크기는 자, 요 놈의 K배인 2n분의
k파이라는 각이 만들어질 거야. 그치?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접방을 그냥 구할 수도 있긴 해요. 자, 접방 한번 구해봅시다. 접방 구하려면 여기 접점의 좌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 접점의 좌표는 현재 반지름 길이가 2인 자 원위에 있는 점이고 걔가 회전된 동경의 각의 크기가 있으니까 사인 코사인 이용해서 얘는 2 코사인의 2n분의 k파이 컴마 다시 2 사인의 2n분의 k파이 이렇게 잡을 수 있다. 그지? 자, 그럼 원방이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인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서 x1, x, y1화 있으면 자, 점 하나 x좌표 대신에는 2 코사인이 y좌표 대신에는 2 사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만들어지는 식이 이렇게 되긴 해요. 2 코사인에 자, 2n분의 k파이 x 더하기 다시 2 사인에 2n분의 k파이 y는 4인 상태로 여기까지 알아보겠어. 근데 이 접방의 형태도 사실 꽤 쓸만한 식이거든. 그래서 쌤이 지금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1은 다 날아갈 수가 있는 상태고 그럼 내가 여기에서 x 절편을 찾아서 이 밑변기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xy에 대한 1차식의 꼴이니까 그럼 이 가로 길이 x좌표 찾으려면 x 절편 찾아야 되니까 y에 그냥 0 넣으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럼 y에 0을 넣으면 대응되는 x값은 여기는 2 코사인 2n분의 파이 곱하기 x가 자 그대로 2가 되는 거니까 x만 남기고 넘긴다 치면 자 그때 x 절편의 좌표가 코사인의 2n분의 k파이분의 2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반면에 y절편 찾으려면 그대로 여기 x좌표에 0 집어넣는 거니까 그냥 반대 과정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그때 대응되는 y절편의 y좌표는 자 사인의 2n분의 k파이분의 다시 2 이렇게 되는 거지 않을까? 자 x절편이랑 y절편이 있으니까 너네 둘이 곱하고 절반하면 결국 이 삼각형 넓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그때 생기는 sk라는 넓이가 자 이거 두 개 곱해서 절반하니까 자 2분의 1배에 자 분모끼리 곱하면 사인 코사인 곱해집니다. 대각공식 쓰고 싶지 않아? 그치. 그게 상가함수 편에서 훨씬 간단할 거니까. 함수를 하나로 줄일 수 있고 분자에는 두 개 곱해서 4 되겠네. 그럼 요렇게 이 사인 코사인이 자 정역이 2배가 된 사인 값이 될 거니까 우리 sk는 그대로 사인에 요거 정역 2배 하면서 n분의 k파이 분수계수 없어지니까 좀 보기가 좋네요. 분의 4가 된다라는 얘기. 얘를 쓱 집어넣어서 이제 역수되니까 결국 사인함수에 대한 정적분 표현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컷 1번 첫 번째 방법이고 자 두 번째 방법도 똑같거든. 자 봐봐 여기 각을 찾았잖아. 여기 각이 지금 2n분의 k파이가 됐어요. 자, 나는 반지름 길이를 아니까 여기 길이를 2로 잡았을 때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는 2n분의 k파이의 각을 기준으로 밑변은 아는데 빗변을 찾고 싶은 거네. 그럼 밑변에서 빗변으로 갈 거면 사인을 뭐 하면 될까? 나누면 되겠죠. 그치? 에? 왜 끄덕끄덕해? 코사인을 그치 나누면 되겠지. 밑변에서 뒷변 가니까. 그럼 여기 코사인 나눌 거기 때문에 여기 밑변 길이가 코사인의 2n분의 k파이분의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서도요. 요 각의 크기가 그대로 여기 띠링띠링 더해서 90도 되는 각인 요 위쪽의 각으로 옮겨갈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 길이가 오히려 삼각형의 높이 표현이다. 그쵸? 자, 높이에서 그럼 지금 여기 빗변으로 가는 거니까 반대로 얘는 누구를 나눠야겠냐면 사인을 나눠야겠죠. 그래서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이 나뉘어지니까 분모의 사인 2n분의 k파이분의 2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가장 간단한 가정은 접선의 방정식을 굳이 세울 필요 없이 도형 자체로서 해석하는 게 가장 쉽지 않나 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각의 형태를 정하고 여기 이제 변 길이가 있는 상태니까 사인이나 코사인 통해서 남은 변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접선에 치중하면 안 돼. 알겠지? 이제 접선도 원래 도형으로 해석한다 이런 얘기였고 자 필요한 거나 체크를 잘 하시는 동안 쌤이 939번도 내용을 좀 적고 있어 볼게요. 자 정리하시고요.
잠깐, 우리 엊그제 집에 가면서 그런 얘기 근데 하지 않았어? 연우가 이제 얼마의 시간을 달라 그랬지? 너의 본 모습을 보이는 데까지? 낯가리는 시기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했었잖아, 그때. 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다. 너네 혹시 기억나? 한 달이었는데. 그치. 어찌 한 달이면 우리 헤어진다고, 야, 더 빨리 줄이라고 했잖아. 그게 얼마였지, 기간이? 오늘부터였나? 아니었나? 갑자기 기억나네. 오늘 수업의 주인공은 연우구나. 자, 정리됐으면 93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인 그래프 위에 pk라는 임의의 점을 n분의 k파이, 사인 n분의 k파이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자, 이때 접선이 pk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k라고 잡아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삼각형의 넓이를 sk랑 tk로 잡아주는데 어떤 삼각형인지 볼게요. 자, 첫 번째 sk라는 삼각형은 o와 pk와 qk를 연결하는 삼각형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노란색 삼각형이고, 그럼 얘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밑변은 당연히 O에서 QK까지 거리고, 자, 높이는 PK에서 Y축까지의 거리가 된다는 게, 자, 이게 가장 쉽다는 게 눈에 보인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TK의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어떤 삼각형인지를 보니까, 얘는 O랑 PK랑 RK를 연결하는 거니까, 자, 당연히 이 직각삼각형 넓이는 그냥 밑변은 RK의 X좌표고, 높이는 PK의 Y좌표지 않을까. 간단하게 보이네. 그럼 이건 그냥 수식으로 다 써내려 간 다음에, 자, 급수의 표현을 만들어내자 라는 생각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스르륵. 자, 노란색이랑 분홍색 중에 당연히 일단 분홍색 넓이가 가장 구하기 쉽겠죠. 자, 그럼 TK를 구하러 가보면, 자, 여기 TK는 2분의 1에, 자, 가로 길이는 여기 원점에서 이 PK의 X좌표까지 거리니까, 여기 n분의 k파이가 밑변 길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얘의 사인값, 함수값이 될 거니까 사인의 n분의 k파이다. 이렇게까지 끝. 자, 요거까지는 별로 안 어렵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노란색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는데, 뭐 높이야 뭐 이 점의 x좌표니까 그대로 제시가 돼 있는 거다. 그치? 그럼 접방구에서 y절편만 찾으면 되겠네. 자, 기울기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이 사인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 자, 도함수 구해보면 사인 미분에서 코사인 x 될 거고, 그럼 이 점에서 만들어지는 접선의 기울기는, 자, 여기다가 n분의 k파이 넣으면 되니까 자, 접선의 기울기가 코사인의 n분의 k파이 됐다는 거. 여기까지 됐다. 그치? 자, 접방 만들게요. 그럼 y는 기울기 코사인 n분의 k파이에다가, 자, 지나는 점 이용해서 x 마이너스 n분의 k파이 플러스 사인의 n분의 k파이,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가능? 자, y절편 찾는 거니까 x에 그냥 0 넣으면 되는 거지 않을까? 자, x에 0을 넣고 나면 현재 우리 y절편이, 자, 네 마이너스 버전 곱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n분의 k파이 곱하기 코사인 n분의 k파이에다가 플러스 사인의 n분의 k파이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끝! 얘가 y절편이죠. 여기까지 알아보기 힘든 거 있나요? 없지? 그럼 얘가 요 삼각형의 밑변이 되는 거네. 그럼 요 밑변 길이가 쓱 들어간다라고 쳤을 때, 그럼 이거 이제 또 SK라는 표현 만들어서 막 계산하기가 당연히 귀찮지 않아? 당연히 귀찮은 거야. 당연히 귀찮고, 그럼 우리 생각이란 한번 해보자. 이 두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길이가 곱해지는 게 있어요. 뭐지? 아까 얘는 밑변이었고, 그 밑변을 얘가 뭐로 쓰고 있으니까? 높이로 쓰고 있으니까 얘는 공통인수가 되지 않을까? 삼각형의 넓이에 있어서. 그럼 얘를 그냥 하나 h라고 잡고 여기를 하나 h라고 잡으면 이 sk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 h라고 잡지 말고 그냥 l이라고 잡아봅시다. l. 자, 이 sk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l에다가, 자, 요 높이 h1이 하나 곱해지는 거겠죠. h1. 그럼 마이너스 tk 하면 sk가 얘가 아니구나.
SK가 큰 거구나. 여기를 H1으로 잡을게요. H1. 그 마이너스의 TK의 넓이는 자, 요 높이를 H2라고 잡으면 이 또한 2분의 1의 L 곱하기 H2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않을까? 그럼 사실 나한테 구하라는 거는 여기 고정된 값들을 다 곱셈을 하고 계산해서 정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2분의 1L만큼은 공통인수니까 자, 두 삼각형의 높이 차가 좀 궁금하다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H1에서 H2 뺀 값만 찾으면 되고 얘가 지금 H1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만큼의 얘 Y좌표가 그대로 H 뭐가 되는 걸까? 2가 되는 거지 않을까? 근데 그 H2가 여기 있네 그냥. 그치? 그럼 얘가 그럼 H2가 되니까 H2 넘어가면서 빠지면 아 H1에서 H2를 뺀 값은 그대로 여기 남아있는 마이너스 n분의 k파이의 코사인 값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컷 집어 넣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이 sk-tk라는 이 급수 안에 들어있는 일반항의 표현이 이제 2분의 1에 L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 X좌표였으니까 n분의 k파이가 그대로 생길 거고 그럼 H1에서 H2 뺀 값은 자 요만큼이 되는데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 돼도 되니? 마이너스 n분의 k파이 플러스 n분의 k파이 코사인 값이 계속 음수가 안 나올 텐데 아, 상관없구나. 네, 상관없어요.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 어디 갔노? 그쵸. 네, H1에서 H2 뺀 식만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2분의 1에 자 L이라는 길이 n분의 k파이 곱해졌고 자 H1에서 H2 뺀 값이 여기 요 식값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여기 n분의 k파이는 통째로 똑같으니까 제곱될 거고 거기에다가 코사인 n분의 k파이가 곱해진 식이다.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하고 계산을 하러 가봅시다. 스르륵. 자, 그래서 현재 급수로 표현된 식 정리가 리미트 n분의 1부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자, 마이너스 밖으로 그냥 빼고요. 그럼 2분의 1도 그냥 밖으로 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밖으로 나왔고 n분의 k파이의 전체 제곱의 코사인의 n분의 k파이가 된다. 자, 그러면 n분의 k파이를 뭐 x로 둔다 치면 여기서 k에 계신 n분의 파이가 x가 될 거고 dx가 될 거고 됐죠? 자, 적분구간 정할게요. k에 1 들어가면 0부터 n 들어가면 파이까지 이렇게 되겠다. 그쵸? 얘는 x제곱이 될 거고 얘는 코사인 x가 되겠네. 부분적분의 가능성이 너무 높은 상태고 그럼 여기에서 n분의 파이를 찾아야 되는데 나한테 n분의 1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 파이를 곱하고 파이분의 1이 곱해질 거니까 자 n분의 파이를 dx라고 두면서 파이분의 1도 곱해질 거라 밖에 마이너스 2파이분의 1이 남는다라는 것까지. 그럼 요거 이제 우리 뭐만 하면 되냐면 부분적분 하면 되는데 2차 꼴이 곱해져 있네. 그럼 부분적분 과연 한 번에 끝날까? 안 끝날 거거든? 그럼 이럴 때 그냥 도표 적분 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로 다 삼지 하면 이 다항함수가 미분할 함수고 삼각함수가 적분할 함수죠. 됐죠? 그럼 도표 적분 한번 적어보면 x제곱이랑 코사인 x 적고 자 얘는 미분할 함수, 얘는 적분할 함수 자 얘는 아래쪽에 미분된 결과를 계속 적어요. 2x, 2, 0 그 뒤로는 할 필요 없겠다. 그치? 그다음에 코사인 x 적분하게 되면 사인 x 다시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적분하게 되면 다시 마이너스 사인 x 쫓아오고 있어. 적분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밑에는 더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곱해지면 0이기 때문에 자 부호는 뿔마 순서대로 이렇게 가주는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두두두두두 곱해지게 될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정적분이 끝이 나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계속 내려가도 되거든. 근데 이거 계속 내려갈 때 0이랑 곱해서 적분하면 계속 얼마일까? 0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의미 있는 적분은 어차피 여기까지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sin x 하나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는 마이너스 부호 곱해지는데 마마 곱해지니까 플러스 2x 코사인 x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자 이렇게 곱해지면서 플러스에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 사인 x 이렇게 되면서 현재 우리 적분 구간이 자 0에서부터 어디까지냐면 파이까지입니다 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때 마이너스 2파이분의 1은 마지막에 곱하면 된다 이 생각이에요. 자 사인 자리에 근데 생각해보자. 사인 자리에 사실 파이를 넣든 0을 넣든 적분 결과는 얼마일까? 0이겠다. 그치? 계산 결과는 0이 될 거니까 사인은 그대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럼 코사인만 열심히 계산하면 되니까 파이 집어넣으면 자 2파이 곱하기 처음에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에 0 넣으면 0이 빠질 거니까 자 요게 이제 마이너스 2파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이너스 2파이에 대해서 마이너스 2파이분의 1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적분의 결과는 1일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거죠. 끝!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잘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고 그래서 손수 모든 식을 계산하는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필요한 거 체크가 됐다면 뒤로 넘어가서 941번이랑 942번을 볼 건데 그치, 여기가 이제 좀 재밌지. 생각보다 시간이 꽤 걸리네. 도형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뭐 무리해서 빨리 하는 것보다 해야 될 것들을 차곡차곡 하는 게 좋기는 하니까. 자, 문제풀이 마무리하고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짧게 쉬었다가 진도 수업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 빨리 하고 풀이가 빨리 끝날 거라 생각해서 뒤에 거 진도 와다닥 나가고 오늘 잘하면 적분 회전체까지 갈 수 있겠는데 이 생각했는데 무리. 자, 천천히 빨리 해봅시다. 941번입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0보다 크다. 뭐 한다는 얘기고? 증가하는 함수고 동시에 f2'x도 0보다 크대요. 무슨 성을 얘기하겠다? 볼록성. 어떻게 볼록? f2랑 0보다 크면? 어떻게? 아래로 볼록이다, 그치? 2차 함수 생각하면 되는 거다, 그쵸? 2차 함수를 생각해서 볼록성 빨리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럼 얘가 지금 증가하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어떤 함수니까 요런 아래로 볼록한 함수 중에서 증가하면서 아래로 볼록한 요런 모양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러한 함수에 대해서 나 조건을 보니까 f1은 1이래요. f5는 5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역함수 표현이 나오네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어차피 오늘 역함수와 적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요 내용을 그 부분을 하고 나면 조금 더 잘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우리한테 인테그랄 1에서 5까지의 x-fx 자, d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정리할 거. 역함수 표현 나왔고 증가하고 아래로 볼록하다는 표현 왜 준지 알겠다, 그치?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 하는데 역함수 그래프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 배경에 되는 기본 보조선인 y는 x는 필히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대칭 이동을 할 거니까요. 그쵸? 그럼 이 상황에서 원래 함수 f가 1,1이랑 5,5를 지난다는 말 자체가 결국 우리 역함수랑 만나는 교점이 1,1과 5,5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을까? 이게 f의 모양인 거죠. 그럼 f 인버스는 이 그래프를 그대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을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이 모양이 f 인버스가 되겠네. 근데 그 f 인버스를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급수 형태의 표현이 있으니까 얘를 먼저 정적분으로 좀 바꾸라는 얘기지 않을까? 그럼 여기 있는 이 정역을 x로 두는 게 함수식의 표현이 가장 간단해지겠다. 그지? 그럼 1 플러스 n분의 4k를 x로 두는 순간 자, 우리 dx는 k의 개수니까 n분의 4인 게 눈에 보일 거고 그럼 정적분으로 빠르게 이제 바꾸면 인테그랄 자, k에 1 들어가고 n 무한대 가며 적분 시작은 1부터가 될 거고 k에 n 들어가면 n분의 4인 4에다가 1 더하니까 밑끝은 5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f 인버스 x의 표현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나한테는 지금 n분의 3이 아니라 n분의 4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4배 해주고 4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이 n분의 4까지는 dx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남는 개수비가 몇 분의 몇 배 있는데? 4분의 3배 있는 건데 그냥 넘기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 정적분 결과가 12 곱하기 역수 곱해질 거니까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걸로. 자, 그럼 3 약분되고 나면 4, 4, 16이니까 요 면적이 16이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 이런 얘기지 않을까? 이거 수투에서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미적분에서도 역함수 얘기하기 전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노란색 곡선이 지금 x좌표가 1인 것부터 5인 것까지 적분을 했을 때 그 면적이 16이라는 얘기니까 요래 요 주황색 면적이 넓이가 1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네. 끝? 그럼 나한테 구하는 면적이 뭔지를 봅시다. x에서 fx를 빼서 적분을 하네요. 그럼 y는 x랑 fx라는 함수 사이에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y는 x는 위에 있고 fx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나뭇잎 절반 면적의 얘의 넓이를 그럼 s라고 두면 얘는 양의 정적분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냥 s값 구하라는 얘기인 거다. 그치? 이런 나뭇잎 면적 구하려면 어떤 도형이 이제 기본 보조로 들어가 있어야 됐었냐면 이 사다리꼴. 그치? 자, 지금 이렇게 생긴 주황색 도형 면적이 넓이가 16인데 이 16에서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 넓이를 빼버리면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나뭇잎의 절반 면적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자 지금 높이 윗변 아랫변이 각각 1이랑 5고 높이가 4인 상태로 만들어지니까 우리 사다리꼴 넓이를 빨리빨리 만들 수 있다 이 생각까지 촥 그럼 2분의 일단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1 더하기 5 곱하기 높이 그리고 절반까지 쭈룩쭈룩 2 남을 거고 그럼 6 곱하기니까 얘 넓이가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2가 되기 때문에 12 빼고 나면 이 나뭇잎 절반의 면적이 4다 이렇게. 그럼 얘들아 거기에다가 그냥 하나만 더 적어보자. 그럼 요거 정적분 값은 얼마가 될까? fx f 인버스 x dx 1에서 5까지. 요게 fx죠. 얘가 f 인버스 x지. 누가 위에 있지? f 인버스가 위에 있죠. 그럼 f에서 f 인버스 빼서 정적분하면 양의 면적, 음의 면적 생길 거고. 그럼 나뭇잎 넓이 몇 개 될 거니까? 2개. 근데 얘는 지금 하나잖아. 그치? 그럼 이런 거 정적분 물어봐도 무슨 8이라고 적을 수 있다? -8이라고 적을 수 있다. 이것도 그냥 같이 체크를 해놓고 나중에 오늘 역함수에 대한 면적 계산 또 얘기할 거기 때문에 고안해서 얘기할 부분이라서 하나 알아놓는 게 좋다 정도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면 밑에 이제 2번은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적분 표현만 바꿔주면 되거든. 거기서 이제 넓이 사이 관계만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3번도 사실 똑같은 얘기가 돼. 그래서 이제 그 표현들만 한번 확인하면 되는데 근데 거기는 지금 보면 3번에 봐봐 얘들아. 이번에 반대로 물어보지. 정적분을 급수랑 똑같은 걸로 바꾸래. 그치? 그럼 정적분을 급수로 바꿀 생각을 하면 안 돼, 얘들아. 밑에는 그냥 1, 2, 3, 4, 5를 다 정적분으로 바꾸는 거야. 바꾸어서 그냥 위에 거랑 똑같은 거 있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쌤, 제가, 급수는 이제 정적분으로 바꾼 거 연습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정적분을 급수로 바꾸는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죠? 저 규칙을 모르겠어요. 가 아니라, 이거 그냥 다 해보라는 겁니다. 알겠죠? 5개 다 해보시면 되고, 자, 942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942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풀이를 하는 걸로 합시다. 자, 942번. 쌤이 잠깐 고민해서 41번에 2번을 그래도 한번 풀이를 해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아니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안 되면 쌤이 또 뭐 중간중간에 일찍 왔을 때 질문 받아드릴게요. 자, 942번에 닫힌 구간에 대해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있습니다. 자, 이계도 함수 가지는데 fx 양수고 f'x 양수고 f2'x 양수다. 뭐 그냥 함수값 양수고 x축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증가하고 아래로 블록한다. 이런 형태의 fx를 얘기를 하겠다는 거다. 그쵸?
그럼 f의 그래프 개형을 x축 위에 있는 모든 증가하는 함수가 아래로 몰록한 형태로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상태인 거고, 자, 요 그림에서 이제 세 가지의 값의 대소관계를 따지는데 a를 보니까 a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k는 1부터 10까지의 fk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그러면 x좌표가 1인 것부터 10인 것까지 그냥 함수값 더하라는 느낌인 거다. 그쵸? 그럼 이거랑 지금 뭐 비교하라 그랬냐면 b가 2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자 20까지의 f 2분의 k 이렇게 돼 있고,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얘는 그럼 지금 k에 1부터 넣으면 x좌표가 2분의 1인 거, 1인 거, 2분의 1, 3인 거, 2분의 4인 거 이렇게 좀 더 세세하게 뭔가 쪼가진 느낌인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c는 뭐로 돼 있냐면 정적분으로 돼 있어요. 그래도 눈치를 좀 챌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원래 쌤이 처음에 구분구조법 설명할 때 그랬잖아. 두 조각의 사각형 넓이보다는 네 조각이 좀 더 세세하다라고 얘기했고 오차가 적다 그랬고, 그럼 그거 8조각, 10조각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요. 그치? 그런데 그 함수값의 모임이란 게 사실 함수값의 모임이 아니라 자 가로 곱하기 세로의 느낌이 있었다. 그치? 구분구조이라는 게. 그럼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얘는 함수값을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도형, 사각형에 뭐일 거냐면 높이 표현이 될 거야. 그럼 1부터 10까지를 봤을 때 몇 조각이라는 느낌이 드는 걸까? 10조각이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정역이 지금 시작이 x좌표 1인 거고 끝나는 데가 10인 거니까 1부터 10까지의 구간은 맞는 것 같기는 해. 근데 여기 보니까 다시 2분의 1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k가 1부터 들어가면 정역이 2분의 1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뭔가 느낌이 다르다. 그치? 그럼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봐봐. 잘 들어봐봐. 10조각인 거네? 그러면 얘가 시작이 1이긴 하지만 얘는 첫 번째 x값인 거야. 그 다음에 첫 번째 x값이 지금 얘는 몇 조각을 얘기하는 걸까? 20조각을 얘기하는 거. 그냥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지 뭐. 적분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지? 0에서 10까지지. 0에서 10까지를 10조각 내면 한 변 길이는 얼마가 될까? 1이 되는 거잖아. 가로 길이는. 생략된 겁니다. 그럼 여기 2분의 1은 뭘 얘기하는 걸까? 몇 조각 냈을 때 얘를? 20조각 냈을 때 가로 길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뭐가 될 것 같으면, 세로가 될 것 같으면 여기 만들어진 이 2분의 1이 가로 길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 0부터 있잖아. 10까지 내가 얘를 10조각을 내면 10등분을 하면 여기 1, 2, 그치?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럼 그때 1에서의 함수값이랑 여기 가로길 1이랑 곱하면 이렇게 사각형 면적을 만들 수 있어. 그럼 얘의 사각형 면적이 1 곱하기 f 이런 표현이지 않을까? 그럼 두 번째 사각형은 2에서의 함수값이랑 가로 길이 곱하는 건데 그 가로 길이가 1이니까 생략이 되어 있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얘는 가로 길이는 여전히 뭐일 거냐면 1일 거라서 자 얘의 넓이가 자 1 곱하기 f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10조각의 넓이 합이 지금 여기 a로 표현된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여기 b는 그러면 가로 길이가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몇 등분 했기 때문에 20등분, 20등분 했기 때문에. 그럼 얘는 좀 더 세세하게 쪼갰다 이런 얘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노란색 첫 번째 요 한 조각이 가로 길이가 2분의 1이고 함수값이 f2분의 1, 세로 길이가 f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얘를 세세하게 덜 겁니다. 그럼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노란색 면적합이 클까요? 흰색 면적합이 클까요? 흰색 면적합이 더 크겠다, 그치? 남는 부분이 더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얘는 10조각짜리고 얘는 20조각짜리인데 20조각짜리가 곡선 넓이에 더 가까울 거니까 A가 B보다 크다는 걸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정적분 값이랑 비교하면 누가 제일 클까? 정적분 값이 그냥 무조건 제일 작겠지. 지금 남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A, B, C 사이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수열의 합표현 자체가 지금 그거 우리 구분구조법 하는 내용을 이렇게 급수가 아니라 이제 조각조각 중간 단계를 시그마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잘 알아 놓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짧게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쌤이랑 넓이 파트 얘기를 하고, 넓이 2등분하고 역함수 넓이 다시 나올 거고, 부피까지 오늘 조금만 하고 할 수 있으면 다음 시간에 이제 회전체랑 곡선 길이 하면서 수업 내용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끝! 고생했습니다. 좀 이따 봅시다.